자, 지구의 해수의 화학적 성질. 여기서부터 하루에 한 챕터씩은 다 할 거야. 자, 염분. 이거는 우리가 이 교육과정이 바뀌었거든. 바뀌면서 순서가 바뀌었어. 순서만 바뀌고, 조금 외계 행성에서 어려운 게 조금 없어지고, 옛날에 선생님 학교 다닐 때 배우던 게 들어왔어. 그거 이외에는 내용은 다 똑같아. 순서만 달라졌어. 그래서 이제 조금 순서가 어떠냐면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위주로 먼저 나와. 그래서 이거는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야. 그지? 해수 1kg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이 염분이에요. 염분 중에 제일 많은 게 누구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그렇지 원래 제일 많은 건 누구죠? 기억납니까? 염화. 그렇지, 염화나트륨. 그 다음에 그 두 번째가 염화 마그네슘이야. 그지? 사실 필름을 갈아가지고 필름을 가지고 필름 뻑뻑하네. 자, 염화 마그네슘이에요. 그래서 얘가 주로 무슨 맛? 짠맛. 얘가 무슨 맛? 쓴맛이에요. 그래서 단위는 전기 전도도로 측정한 PSU거나 우리가 원래는 퍼밀도 썼어요. 그죠? 퍼밀도 썼다. 그래서 전 세계 해수는 약 35 PSU. 그래서 1kg에 한 35 PSU 정도 있다는 거. 순환하기 때문에 평균이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 염분비 일정 법칙. 그지? 해수에 녹아있는 당연히 염분의 양은 다 해양마다 다르지만 그 존재 비율은 항상 무조건 뭐하다? 같다. 그래서 이거 우리 중학교 때 이거 비례식으로 계산했었을 거예요. 그럼 이제 표층 원인, 염분의 원인이 크게 두 가지? 뭐, 크게 증가와 감소가 있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증발량과 강수량이다. 당연히, 물이 증발하면 당연히 염분이 증가할 거고, 그 다음 결빙이 어는 거잖아. 물이 어는 거잖아. 물이 얼면, 염분이 증가할 거고, 당연히 비가 많이 내리면 염분이 감소할 거고, 그 다음에 하천수의 유입, 하천수가 담수기 때문에 오면 당연히 물이 희석될 거고, 그 다음에 빙하가 녹으면 빙하도 담수기 때문에 물을 희석시킬 것이다. 그죠? 그래서 보면 어디 위도가 여기 똑같네. 자, 적도는 저압대가 위치해서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아요. 그 다음에 우리 중위도는 고압대는 맑고 건조하니까 상대적으로 증발량이 많아요. 그럼 여기가 염분이 제일 높은 거죠. 중위도 지역이. 그 다음 빙하는 녹는 해역은 표층이 염분이 낮고 결빙이 일어나는 곳은 높아서 얘는 뭐 전부 다 높다, 낮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극지역은 대부분 낮아요. 좀 낮아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곳을 따지라 하면 중위도 지역밖에 없긴 해요. 자, 그 다음 대서양은 염분이 높은 지중해수 유입으로 태평양보다는 무조건 대서양이 높아요. 태평양은 좀 넓잖아. 이봐봐. 태평양이 여기고 대서양이 지금 여기잖아. 여기 좁잖아. 그지? 그래서 대서양이 훨씬 염분이 높다. 대륙도. 그 다음에 당연히 대륙 주변은 육지로부터 하천수가 유입되므로 당연히 대륙의 중심보다는 표층 염분이 낮겠죠. 왜? 물이 흘러 바다로 가는 거니까 결국 민물도 다 어디서 모인다? 바다로 모이는 거기 때문에 중심보다는 당연히 가해 이런 데가 염분이 낮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디 얘를 지금 가로로 돌려놔서 그렇지, 증발량이 더 높은 여기가 중위도 지역인 거다. 중위도 지역인 거고, 뭐, 나머지는 우선 지금 당장은 굳이 몰라도 되고, 요 그래프가 결국 요 그래프를 돌려놓은 거야, 그냥. 옆으로 돌려놓은 것이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이까지 중학교 때 했던 거야. 근데 지금부터는 중학교 때 안 했던 거야. 그래서 용존 기체라고 나와. 용존 기체를 다른 말로 영어로 여기 나와 있나? 디오라고 나와 있나? 혹시 거기에? 안 나와 있나? 여기 디오예요, 디오. 디오. 영어로 디오라는데, 용존이라는 거는 이제 물에 녹는단 말이야. 근데 기체를 물에 녹이려면 이것도 이제 이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기체 용해도인데, 선생님이 기체 용해도를 애들한테 뭐라고 외우라고 하냐면 보통 사이다 얘기를 해요. 사이다가 맛있으려면 탄산이 많이 들어야 되잖아. 그러면 사이다가 차가워야 돼, 뜨거워야 돼? 차가워야 돼. 그 다음에 압력은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높아야 돼. 그지? 뚜껑 열면 탄산이 날아가 버리잖아. 그지? 그런 거랑 똑같이 기체 종류에 따라 당연히 다르겠지. 그 다음에 수온은 낮을수록, 수압은 클수록 두 개 나와 있어. 그지? 근데 하나 더 뭐야? 염분이 낮을수록. 염분이 높으면 안 된다는 거야. 왜? 다른 어떤 농도가 높아버리면 기체가 못 녹게 되는 거야. 왜냐? 기체는 입자가 굉장히 작으니까 그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데, 뭔가 농도가 높다는 것은 그 사이로 들어갈 구멍이 없다는 거거든, 사실. 그래서 세 가지 뭐라고? 온도가 낮을수록, 염분이 낮을수록, 수압이 클수록 증가한다. 그럼 당연히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용존 산소량이 높아지겠지. 용존 기체량이, 그지? 근데 수온이 가장 낮은 상태일 때 물속이 잘 녹게 들어요.
당연히 뜨거우면 증발해버리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물고기가 여름에 어떻게 되는 거야? 숨을 못 쉬고 죽는 거지. 기체, 산소가 다 날아가 버리니까.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물보다 더 잘 녹아. 그러니까 더 문제가 뭐야? 이산화탄소가 산소보다 물에 잘 녹으면 산소의 양이 부족해져. 그러면 걔들이 숨을 쉴 수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수온 변화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훨씬 크다. 그래서 용존 기체는 용존 산소냐, 용존 이산화탄소냐 두 개로 나뉘어요. 대기 중에 산소가 녹아들 수도 있고요. 바다에도 당연히 우리 그 식물 있죠. 해조류 또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광합성을 해서 당연히 산소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산화탄소는 당연히 마찬가지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물고기나 뭐 그런 생물들이 숨을 쉬거나 아니면 중탄산이온, 탄산이온의 형태로 뭐 석회 현상 때문에 조개나 뭐 이런 애들 있지? 그런 것 때문에 존재하거나 됐죠? 그러면 이제 용존 기체 그 그래프가 나와요. 그래프를 보면 이제 수심을 한 1000m에서 끊으면은 1000m에서 딱 끊고 나면 거의 대부분 일직선으로 내려가. 그지? 1000m에서. 그럼 1000m가 키인데 거의 어떻냐? 우선 표층은 100m밖에 안 돼. 표층은 당연히 용존산소량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대기로부터 유입됐어요. 그리고 식물들도 대부분 햇빛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주 그 위쪽에서 살게 돼 있어요. 그렇고 용존산소량이 중층으로 갈수록 갑자기 급격하게 감소하게 돼 있어요. 왜 감소하느냐? 대기에서 해수로 녹아 들어가는 산소의 양과 광합성량이 모두 감소하고 여기서 해가 좀 덜 들고 첫 번째는 생물들이 계속 산소를 사용하지. 그렇기 때문에 산소가 사용되기 때문에 없고 근데 또 조금 이거 지나고 나니까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요. 왜냐? 여기는 수심이 깊어질수록 산소를 사용한 동물이 없어요. 동물 자체가 없고 그래서 이 심해에 사는 애들은 주로 혐기성 생물이야. 산소 없이도 살 수 있단 말이야. 걔들은 바닥에 사니까 산소를 만날 일이 없어. 그래서 뼈도 없고 주로 맞지? 거의. 그래서 산소가 풍부하게 녹아있는 그 해역의 표층 해수가 심해로부터 공급돼요. 그럼 반대로 이산화탄소는 어떻냐?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맨 처음에 수심 100m까지는 매우 작대. 왜? 여기 있는 식물이 먹어서 광합성할 거기 때문에 주로. 그래서 해양 식물과 식물성 플랑크톤의 광합성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사용되고 그러다가 이제 요 생물들이 많이 사는 곳에 산소를 많이 이용하는 곳에는 반대로 뭐가 많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체도 있고 얘들의 호흡량도 있고 그러다가 얘도 마찬가지로 수심이 깊어질수록 광합성 안 할 거니까 이산화탄소 양도 많고 수압도 커지니까 그대로 잘 녹고 있다 이 말이에요. 됐죠? 당연히 그래서 해양에 산성하는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녹으면 해양이 산성화돼요. 그래서 현재 염기성인데 이게 작아지면 산성화되는 건데 그러려면 이게 많이 녹아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게 많이 녹으려면 어떻게 광합성하는 생물이 뒤져야 되는 거지 사실. 그 다음에 이 위에 이제 나와 있는 요 위에 그 지도 있는 거 보면 아까 안 했는데 우리나라는 동해가 황해가 염분이 낮아. 이거 중학교 때 했던 걸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서고동저라서 동고서저라서 여기가 높아요. 그죠? 그래서 강물이 다 어느 쪽으로 가는 거야? 이쪽으로 흘러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겨울보다 여름이 더 염분이 낮아요. 왜? 여름에 뭐가 많이 내려서 장마 때문에 비가 많이 내려서 그렇다. 겨울에 건조하고. 요거는 염분에 대한 얘기고 나머지 이제 용존산소량 이거는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단지 이제 기체가 녹는데 얘네 둘이 그래프의 방향이 좀 반대라는 거. 처음에 산소를 많이 사용하면 당연히 이산화탄소가 많이 증가하고 이산화탄소를 많이 사용하면 산소가 줄어든다. 얘네 둘의 관계는 그렇다. 됐죠? 명래 한번 문제 먼저 풀어보세요. 같이 봅시다. 여기는 염분, 그죠? 일정, 강수량 낮다. 그 다음 결빙, 해빙, 그 다음에 용존기체, 광합성 용존 이산화탄소, 그지? 그 다음에 얘는 첫 번째는 X, 두 번째도 X, 그지? X 한 거지? OX. 그 다음에 적도, 중위도. 그다음에 3번은 기억하고 디귿만. 그죠? 그다음 4번은 용존산소, 용존이산탄소. 용존산소 뭐 그지? 광합성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지? 그다음 5번은 OXXXO. 그지?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표층 수온. 이거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닌데 이제 뒤에 이제 이 그래프가 나오거든 이렇게. 이게 좀 어려워. 자, 봐봐.
자, 수온은 당연히 해수의 온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수의 물리적인 성질 중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수온이라 하는데 왜 수온이 중요하냐면 어차피 대부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모든 물질들이 태양 에너지의 영향을 크게 받긴 해요. 그죠? 그러면 이 등 수온선, 등은 같은 등자잖아. 그래서 수온이 같은 곳은 대부분 위도도 대부분 같더라 이 말이야. 위도의 영향을 받는 거지 결국. 저 해수의 표층 수온이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의 영향을 받는데 그게 결국 위도와 관련이 있더라. 그러면 우리가 알듯이 위도에 따른 복사 에너지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그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양은 작아지게 돼 있어, 그지? 양은 작아지게 돼 있어. 왜? 얘는 수직이고 얘는 단면적이 넓어지기 시작하잖아. 그지? 그래서 해수의 표층 수온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작아진다.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단위 면적당 도달한 태양의 에너지가 너무 적기 때문이고 계절에 따른 수온 변화는 태양의 중심부보다는 연한이 크다. 그죠? 아까 그렇게 얘기했죠. 물에 따라서 얘기가 다르고. 그리고 여기서 사실 비어 있는 말인데, 왜냐면 물은 결국 뭐가 크지? 그렇지, 비열이 크지. 비열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기후에 많은 영향을 준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옛날엔 잠열이라고 그랬거든. 근데 요즘 잠열이란 말을 잘 안 써. 잠재적인 열. 근데 이제 얘가 가지고 있는 잠열 때문에 대륙보다 비열이 작아서, 대륙은 해양보다 비열이 작아서 당연히 온도 변화가 크고, 해안가는 그만큼 물이 가지고 있는 잠열이 크기 때문에 얘가 훨씬 온도 변화에 민감하지 않아. 그래서 해류나 용승, 해류는 당연히 물이 이렇게 떠내려가는 흐름이고, 용승은 밑에서 위로 솟구쳐 오르는 거야. 근데 그게 뜬금없이 솟구쳐 오르는 게 아니야. 이제 이것도 배우거든, 나중에 되면. 어느 지역에서 딱 정해져 있어. 어디에서는 물이 침강, 아래로 내려가고, 어느 지역에서 여기 이 물이 올라오는 거야. 아무 때나 올라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등 수온선과 위도는 하지 않다. 동일한 위도에서 난류의 영향을 받는 대양의 서안의 한류의 영향을 받는 대양의 동양보다. 자, 난류의 영향을 많이 받는 대양의 서안이 왜 그렇냐? 얘는 아마 북반구를 기준으로 여기 0도잖아요. 이렇게. 그럼 0도부터 30도까지 무슨 바람이 불죠? 이거 했나? 우리 고1 때 했나? 했나? 얘 무역풍이 불어요. 그지? 무역풍이 불고 0도에서 60도에 편서풍이 분단 말이야. 편서풍이 뭐야?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부는 바람이잖아. 그럼 얘는 이렇게 부는 바람이거든. 이렇게 부는 바람. 그러면 따뜻한 물이 지금 여기 뜨거운데 얘가 대륙의 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바람 때문에. 그래서 난류의 영향을 많이 받는 대양의 서안이 한류, 왜 찬물이 위에서 오른쪽으로 가잖아, 지금. 그지? 한류의 영향을 받는 대양의 동안보다는 당연히 수온이 높게 된다. 왜? 뭐 때문이라고? 바람 때문이다. 그래서 전 세계의 표층수온을 보면, 당연히 적도 부근의 B는 중위도 지해역 A에 비해서 태양 에너지가 많으니까 당연히 높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사실 B는 아주 뭐한 거야? 걸거치는 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우리말로 쉽게 생각해보면 대륙이 있기를 하나. 정말 아무것도 없는 망망대해. 그 바다이고 여기로 가서 지금 좁아지잖아, 이렇게. 그지? 그렇기 때문에 A가 훨씬 약간 물도 이렇게 흔들면 식잖아. 그런 것처럼 그렇고, 그 다음에 등온선 남반구 보면 남반구는 아주 등온선의 분포가 위도가 굉장히 나란해요. 예, 이게 여기 거의 비어있기 때문에 지금. 그 다음에 북반구는 대륙이 많아서 남반구에 비해서 굴곡이 심해. 왜? 물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없으면 여기 그 말 나오나? 아무것도 없으면 지금 여기 안 나오는 것 같거든. 아무것도 없으면 물은 좌우로만 움직여.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근데 대륙을 맞잖아. 대륙이 불이 치면 얘가 물이 위아래로 움직여. 위아래로 움직이게 돼 있다. 그래서 난류의 영향으로 등 수온선이 고위도 쪽으로 올라가게 돼 있고, 한류 영향으로 등 수온선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돼 있다. 네, 그렇죠. 왜? 찬물, 원래 뜨거운 물이 원래도 아래에서 어디로 올라가게 돼 있고 위로 올라가게 돼 있고, 차가운 물은 어디서 어디로? 위에서 어디로? 아래로 내려오게 돼 있기 때문이다. 자,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 자, 해수의 표면에 입사된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 중 해수에 흡수되는 양은 수심이 깊어질수록 급격하게 감소한다. 이것도 중학교 때 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해수의 층상 구조는 수심에 따른 수온 변화다. 그래서 혼합층이냐, 수온 약층이냐, 심해층이냐로 나오는데, 혼합층은 태양 복사 에너지에서 가열된 수온인데 그게 가만히 있지 않고 뭐 때문에? 바람이 불어줘서.
바람이 불어줘서 얘가 수온이 일정해져서 여기에서 이렇게 일자로 표시된다 반드시. 바람이 없다면 얘는 일자가 아닐 거야, 그지?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수록 어떻게 생긴다고? 두껍게 생겨진다. 그다음 수온 약층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여기가 상대적으로 뜨겁고 여기 상대적으로 차갑지. 그럼 원래 뜨거운 건 위로, 차가운 건 아래로기 때문에 절대로 무슨 현상이 일어날 수 없다. 대류 현상이 일어날 수 없어서 굉장히 안정한 층이 돼버린다. 얘는 수심의 깊이에 따라 수온이 감소하면 위엔 따뜻하고 가벼운, 밑에는 차고 무거운. 그래서 매우 안정해서 대류 현상이 없어. 안정하다는 건 뭐라고? 대류 현상이 안 나타난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 물질 교환이 있다 없다? 없다. 차단해버린다. 그러면 당연히 심해층에서는 어떤 새로운 물질이나 에너지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얘들은 지들 갖고 있는 에너지와 물질만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얘는 계절이나 깊이에 따른 거는 전혀 영향을 받지 못한다. 근데 지금 보면 웃긴 게 뭐냐면 이렇지만 혼합층은 해수 전체 2%밖에 안 돼. 심해층이 80%야. 그러니까 결국에 이 심해의 바다에 무엇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게 요즘 그 과학계의 관건이야. 그 사람들이 여기를 조사하는 것보다 우주를 조사하는 게 더 쉽다는 거지. 왜냐면 여기는 이만큼 내려가면 이미 10기압이거든. 기압이 너무 세서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그건데 여기서 막 생물들이 살고 이러니까. 그렇고 당연히 혼합층은 바람이 강할수록 그렇다. 높다. 그래서 저위도는 표층수온이 높고 심층과 온도 차이가 커요. 그래서 저위도는 요게 조금밖에 안 되고 왜 얘는 일자가 아니냐 하면은 0도에서 3도는 바람이 불지 않아. 지구는. 나중에 태풍할 때 나오겠지만 여기는 0도에서 3도 사이에는 회전력이 작용을 못해. 이 원의 중심 있는 요 라인에 띠 있는 라인에. 그래서 바람이 없고 중위도는 바람이 강해 혼합층이 두껍고 해수의 층상 구조가 가장 또렷하게 잘 나타나고 고위도는 그런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중학교 때 많이 배웠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모르는 거예요. 밀도. 당연히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부피. 자, 부피에 영향을 주려면 한번 보자. 부피는 추울수록 작아져요. 뜨거울수록 넓어져요. 그죠? 기체가 활발해지잖아. 그런 것처럼 뜨거울수록 커지니까 밀도를 높이려면 수온은 작을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염분은 질량이잖아. 높일 수밖에 없어. 그지? 수압이 높아. 수압이 높다는 건 다른 말로 결국 뭐라고? 부피가 어떻게 되는 거라고? 감소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밀도가 커지는 거예요.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외울 건 아닌 거야. 그지? 그러면 해수의 밀도 분포는 수온 분포와는 반비례한다. 그죠? 왜? 수온이 높아질수록 밀도는 감소하게 되니까. 그래서 염분보다는 수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왜? 염분은 어차피 바람 때문에 혼합작용으로 섞이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율이 똑같단 말이야. 늘 지구는. 그지? 바다는. 그러니까 수온의 차이만 크게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수온과 밀도는 반비례인 그래프인 거.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 보니까 이 수온 약층하고 보면 이 수온 곱하기 밀도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수온이고 얘가 밀도인 거야. 그지? 크로스로 가야 돼. 그지? 그렇다. 그래서 적도는 밀도가 가장 작아요. 왜? 수온이 가장 높고 강수량이 많아서 염분이 낮고요. 위도 60도 정도가 돼야 위도가 높을수록 밀도는 감소해요 또. 왜? 강물의 유입이 많아서 염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염분도 영향을 안 주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온은 낮아지고 밀도가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수온과 밀도 반비례하고 수온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이 수온 약층 여기 수온 약층 이 구간에서는 밀도 약층도 존재한다. 밀도가 좀 약하지만 밀도가 증가하는 구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심해층에서는 수심이 달라져도 밀도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 왜? 여기 수온이 변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가지고 있는 질량, 물질과 에너지는 변함이 없어. 무조건. 그지? 그래서 이렇다. 그럼 이제 이걸 볼 수 있는 그래프가 뭐다? TS도란다. 이제 이렇게 수온, 염분도 이렇게 안 하고 그냥 TS도라고 말한다. 보통. 그럼 당연히 이 A와 이 B가 같은 등밀도에 있어. 그렇지? 그럼 둘의 밀도는 뭐 한 거야? 같은 거야. 하지만 얘는 수온이 낮고 얘는 수온이 좀 더 높지 얘보다. 그럼 얘가 질량이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염분이 더 많을 수밖에. 그치? 수온이 높을수록 부피가 커지는데 등밀도에 존재한다는 것은 A는 부피는 크지만 질량도 그만큼 많다 이 말이야. 그래서 수온의 염분도에서 밀도를 찾아내는 방법은 오른쪽에 교차하는 밀도값을 우선 읽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중요하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염분이 높고, 그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염분이 높고 아래로 갈수록 수온은 낮아요.
그래서 오른쪽 아래가 결국 어딘 거야? 여기서 지금 안 표시돼 있지만 원래는 형광펜 같은 걸로 색칠을 한다면 이렇게 갈수록 밀도가 큰 거예요. 그지? 그렇다. 그래서 A 해역과 B 해역의 밀도는 수온과 염분의 조합이 다르지만 같은 등밀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A 해역과 B 해역이 밀도가 같아 만난다면 혼합될 수 있지만 밀도가 작은 해수를 만나면 아래로 가라앉는다. 그래서 그 막 영상 같은 데 보면 두 개의 바다, 세 개의 바다가 존재하는 막 그런 영상이 있거든. 저기 대서양 끝인가 어디 가면은 아주 바다 색깔이 한 데는 약간 흑색이고 한 데는 아주 시꺼먼색이고 약간 바다가 한 데는 약간 밝은 파란색인 데가 있어. 얘네들이 밀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못 섞이고 이렇게 구별지어 있는 거야. 바다가 그런 데가 많아 생각보다 밀도 차이가 너무 심해서 경계 짓는 곳이 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2월 같은 경우에 동해를 보면 뭐 수온의 변화가 거의 없어요. 매우 춥기 때문에 염분도 변화가 없고 염분은 사실 크게 변화가 없어. 그렇지? 근데 수온은 여름 되면 뜨겁다 툭 떨어지기 때문에 등 밀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떨어지겠지. 여름 되면 등 밀도 떨어질 거다. 대서양도 마찬가지. 태평양 대서양도 보면 대서양이 조금 더 매끈하지. 왜? 대서양은 어떤 거야? 좀 좁아. 좀 좁고, 그러니까 대서양이 태평양보다는 변수가 훨씬 작아. 그렇기 때문에, 뭐, 염분, 수온, 밀도가 전부 대서양이 태평양보다 높아요. 순환할 수 있는 구간이 작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인공위성으로 봐도 뭐, 그렇다. 됐죠? 명대 한번 또 풀어보세요. 좀 많이 남았거든? 한번 풀어보세요. 풀고, 대표자료 분석이 3개나 있어. 한번 3개 한번 풀어보세요. 그거 있어봐. 나 선생님 저희 나중에 해보고 올게. 오늘 중학생들 졸업해가지고 안 오거든. 연재는 안 오게. 아니 하천수를 유입할 수가 있어? 비는 안 오고 너무 추웠어. 이랑 뭐지? 이런 식으로 피할 스쿨이 있어.
거. 가서 말씀해. 층이 시작되는 시기는 중위도 해열이 뭐 씨발 2층이 어디야 씨발 2층이 시작되는 시기 2층이 시작되는 시기는 씨발 2층이 뭐야 2층이 어딘데 수학을 제가 전화해 볼게요. 쌤, 네, 너 언제 와? 네, 쌤이 그 수학 그거 오늘 친구들이랑 놀 거면 안 와도 된다 하셔가지고 있잖아. 너 이번 주 내내 안 와가지고 뭐 친구들하고 놀고 있어? 네, 놀고 있어 지금. 그래서 영어는 어떻게 됐어? 영어 시간표 정해졌어? 영어는 정확히 엄마랑 아직 더 상의해봐야 되는데 엄마는 지금 그 장례식 가가지고 아니 그래서 너는 공수 2만 하면 돼?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리고 아니 왜냐면 다음 주부터 시간표를 들어가야 되는데 예. 공수 2는 월화수목 4시 반이거든? 월화수목 4시 반, 4시 반이야. 그러니까 네가 그 시간이 영어랑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공수 2를 못 들을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중3 수학 시간이 원래도 3시 반이거든? 아무튼 3시 반, 4시 반 그 타임이란 말이야. 예. 그럼 공수 1은 아침 11시 반이야. 예. 그러니까 뭐 그걸 우선 니 빨리 문자 해놓을 테니까 엄마하고 얘기하고 나는 문자 해줘야 돼 알겠지? 그래 다음 주부터 오지. 예. 어.
알았어요. 자, 해봅시다.